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극과 극이라고 보여져요. 추천하는 성적의 수준대가.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이 말하는 만약에 그런 고정적인 필수 수업이 싫다라고 하면 선택형 수업제를 진행하는 학원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 성적이 불균형해서 했는데 더 심한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요즘 재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남 하이퍼 목동간 전략담임이신 이혜림 선생님 모시고 재수학원에 대한 모든 것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수학원 종류가 많던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유형별 장단점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종류를 크게 나누자면 재수 종합학원, 기숙학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찾는 독학재수학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수 종합학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재수 종합학원은 쉽게 말을 하면 학교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흔히 학생들이 표현하기를 고등학교 4학년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학교처럼 모든 과목을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 정해진 시간까지 가서 정해진 시간까지 자습을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학교와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공부할 이제 좀 틀이 필요한 친구들, 시기적으로 해야 될 공부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시기적으로 해야 될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나는 다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나도 그 안에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요새 재수 종합학원도 학교처럼 필수 수업을 듣는 재수 종합반 학원도 있지만 학생들의 자기 선택권 또는 선호를 존중하는 그런 수업 형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택 수업제라는 유형인데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말 그대로 골라서 듣는 형태의 재수 종합반 학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좀 힘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친구가 같이 다닌다라고 했을 때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공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은 평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교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학생의 용돈 이런 거가 추가가 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교재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학기가 끝나면 한 번씩 전 과목의 교재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교재비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2~3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그 다음은 이제 기숙학원이라는 유형의 재수학원인데 말 그대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재수학원이에요. 그래서 잔다라는 개념, 거기서 24시간을 생활한다라는 개념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재수 종합학원이랑 비슷해요.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을 학원 안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이동, 통학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모든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소모되는 시간이 가장 적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숙학원들도 요새는 유형이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수 종합반 스타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든 수업을 학교처럼 다 듣는 재수 종합반 스타일이 있다면 아니면 이제 요새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독학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기숙학원에 있으면서 즉 24시간을 생활을 하면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는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숙학원에 좀 적합하다 또는 추천할 만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생활 습관이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코로나 세대 같은 경우 학교를 좀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생활 패턴이 좀 흐트러진 친구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집에서는 또는 익숙한 곳에서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군대 같은 그런 시스템 안에 본인을 넣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말 안 잘 수가 없는, 나도 모르게 그 틀에 들어가면 생활이 잡힐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을 내 의지로는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이유로 기숙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쪽으로 맥락이 같아지는데 핸드폰이나 패드 같은 경우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보면 요것 때문에 사실 수면 시간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 통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기숙학원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24시간을 거기 안에 있는다는 면에서는 정말 낭비되는 시간 없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4시간을 생활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풀타임을 학원에 있다 보니 그만큼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재수 종합학원 비용에서 플러스 알파가 기숙사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시세끼를 거기서 다 먹다 보니 식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금액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합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50만 원 안팎인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학원의 인지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비용도 편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독학재수학원이라는 말 그대로 혼자 하는 수업을 내 마음대로 구성해서 듣겠다라는 이제 학생들이 좀 늘어나면서 많이 찾게 되는 학원의 유형인데요. 부족한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습만 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 자습만 하는 경우보다는 자습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수업을 듣느냐는 조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단과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과목을 과외를 진행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의 내 마음대로의 세트 구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의 구성을 하면서 출결 관리를 받는 그런 학원이 독학재수 학원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율형과 관리형이 좀 나뉘어지는데 자율형은 말 그대로 간섭 또는 관여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공부해라. 어떻게 보면 장소만 제공한다라는 느낌의 개인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유형을 독학 재수 스타일, 뭐 학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예, 그런 스타일의 학습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통 이제 관리형 독학재수 학원들이 출결 관리를 하고 약간의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입시 처리되면 수시나 정시에 대한 상담도 아주 약간은 들어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은 학생들은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스스로 좀 가능한 학생들, 예, 어느 정도 좀 습관이 잡혀 있어야 본인 스스로 그 1년간의 수험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적합 또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성적의 불균형이 좀 심한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수형은 좋은데 탐구가 안 좋은 뭐 이과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안 되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재수 종합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 했을 때 특정 과목의 편제를 맞춰서 나머지 과목도 수준이 좀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수학은 높은 반인데 국어가 따라서 높은 반이 돼버리게 되면 국어는 나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선호도의 문제도 많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선호가 강한 친구들도 독학재수 학원을 많이 찾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추천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많이 독학을 간다. 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독학재수 스타일이나 독학재수 학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모든 걸 혼자 해야 된다라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좀 크다고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성인도 자기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생활의 패턴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재수생들이 학교를 나와서 모든 걸 본인이 혼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일 때 컨트롤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방해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 자기 자신이라 하면 뭐 미루는 자기 자신. 오늘 할 일은 되도록이면 늦게 한다. 아니면 하고 싶은 과목은 먼저 하고 하기 싫은 건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선택이나 그러니까 선호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면 과목별 성적이 불균형해서 독학을 했는데 더 심한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잘하는 건 소홀히 하다 보면 그 과목이 반대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막연하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사실 모든 수험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1년 내내 이제 학생들의 멘탈을 뒤흔드는 이제 리스크인데, 독학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오롯이 학생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결국은 또 외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컨설팅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비용이 독학 재수 학원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강이나 단과나 과외 같은 거를 두세 과목을 붙이게 되면 재수 종합반 금액이랑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원의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학원의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기본적으로 나뉘어지기는 하나, 나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 높낮이가 최소 최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비용도 비용이긴 한데, 본인이 어디에 제일 맞는 어떤 유형의 학원에 적합할 스타일인지 판단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 성적이나 성향에 따라 맞는 재수학원 유형을 추천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과목에 편중이 있거나 그 시기적으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혼자서 하는 것이 좀 걱정되고 두렵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은 재수종합학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게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재수종합학원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준비된 커리큘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과목을 균형감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성적대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골고루 한 3, 4등급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수종합학원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 요새는 재수종합학원들이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아시고 계셔서 수업들을 무조건 이제 필수 수업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통적인 재수종합학원들은 주요 과목은 여전히 필수 수업인 경우가 많고, 만약에 그런 고정적인 필수 수업이 싫다라고 하면 선택형 수업제를 진행하는 학원을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약간 극과 극이라고 보여져요. 추천하는 성적의 수준대가. 그러니까 흔히 학생들이 말하는 기초가 없는 친구들,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노베이스 같은 친구들도 사실은 기숙학원 스타일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베이스 같은 경우는 학습이나 생활 자체 두 개 다 모두가 노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생활도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유혹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친구나 전자기기,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걸 끊어내고 고립된 생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가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아예 없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의 수업의 난이도가 본인의 어떤 노베이스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학원인지, 그 수준에 맞는 학원인지를 보는 게 좋겠고요. 재수종합반 스타일이 아닌 또 기숙학원 중에서도 독학 스타일의 기숙학원이 있어요. 뭐 인강으로만 수업을 듣고 또 혼자서 자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기초인 학생들은 기숙학원 중에서도 독학 스타일의 기숙학원을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인강으로 자기 부족한 개념을 채우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 노베이스 친구들이 그런 유형을 좀 많이 선택하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리스크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년에 끝날 수도 있다. 올해가 아니라. 그래서 늘어질 수 있는 게 좀 위험 요소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노베이스거나 아니면 기숙학원에서도 뭐 의치서, 뭐 의대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죠. 그 학원들 또한 재수종합반 스타일이나 독학 스타일, 그렇게 유형이 좀 나뉘어져 있다 보니 나의 수준에 맞게 또는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선택이 가능해서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좀 고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기숙학원은 자기 통제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해도 완전히 되는 수준이거나 뭐 요렇게 양극화가 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숙학원은 예민한 친구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옆자리에 빌런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가도
3면이 막힌, 아니 이왕이면 4면이 막힌 공간이 좋아요 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기숙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자마자 나오지 않을까.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민감한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생기거나 또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라서 또는 낯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면 사실 공부할 에너지가 거의 반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병약한 친구들은 기숙학원을 갔을 경우에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는 기숙학원은 거의 없어요. 뭐 도시명 기숙학원이라고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 기숙학원이랑은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숙학원들은 경기도권 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다 같이 학생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무언가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독학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 선호가 센 친구들, 선생님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는데 일단 내 스타일이랑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선호도가 센 친구들은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가면 듣는 수업과 듣지 않는 수업이 나뉘어지거든요. 내가 이 수업은 들어가긴 하지만 몸은 들어가 있는데 영혼은 여기 있지 않아. 그러다 보니 슬슬 돈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나와서 독학재수학원을 다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런 친구들은 사실 재수종합학원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셔서 보내시죠. 과목별 불균형이 심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좀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수학을 못해서 또는 뭐 국어를 못해서 이 과목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재수종합학원은 수업을 좀 골고루 들어야 되다 보니 집중학습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독학재수학원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특정 과목의 성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특정 과목을 못하는 건 그건 정말 선호에 의한 선택적 못함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자기 의지로 극복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제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그래서 시간 관리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관심사가 많은 친구들은 독학재수학원 했을 때는 다소 통제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공부의 방해 요소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은 독학재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공부의 반을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써요. 그리고 계획 짜느라 시간을 다 써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럼 하루에 실제로 공부하는 실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성적대라기보다는 학생의 어떤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학원의 유형들이 조금 나뉘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한테 맞는 학원이 사실은 제일 좋은 학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재수학원 선택 시 유의할 점은? 학원 선택할 때 뭐 여기 입결이 좋으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입결 되게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서 입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모집 기준에서 입학 기준이 높은 학생들만 뽑는 학원들은 어떻게 보면 입결은 담보를 하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건 조금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내가 성적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봐야지 이전에 입결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원하는 결과에 대한 걸 미리 물어본다라는 어떤 확인차 하는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입결과 본인과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